온라인 채팅 서버, 그 속이 궁금하셨죠? 오늘 저와 함께 그 내부를 한 겹 한 겹 벗겨내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게임 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서버에서 동시에 움직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기술의 심장부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먼저 서버의 전체적인 설계도부터 시작해서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마에스트로를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 어떻게 생명이 불어 넣어지는지, 그 심장 박동은 어떻게 뛰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까지 정말 흥미진진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서버의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먼저 숲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보는 거죠. 이 서버가 어떤 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서버의 뼈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딱 보시면 4개의 뚜렷한 층으로 나뉘어 있죠? 왜 이렇게 굳이 층을 나눴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각 층이 딱 자기 할 일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시스템 전체가 훨씬 튼튼해지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쉬워지거든요. 뭐 한 층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층은 멀쩡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말이죠. 이 각 층의 역할을 한번 이야기처럼 따라가 볼까요? 자, 맨 위, 클라이언트 계층. 이건 바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는 화면, 그 창이에요.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모든 신호는 서버의 우체국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서버에 딱 도착하면 게임의 모든 규칙과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두뇌, 바로 로직 계층이 일을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기억하고 관리하는 메모리 역할, 데이터 계층이 서버의 상태를 착실하게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자,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는 여러 부분을 누가 조화롭게 이끌어 갈까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존재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지휘자를 만나보시죠. 이름하여 메인 클래스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지휘자 메인 클래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이 메인 클래스가 네트워크, 유저 관리자, 로비 관리자, 그러니까 서버의 거의 모든 핵심 부품들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손에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버의 모든 부품을 소유하고 얘네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라질지 그 생명주기 전체를 직접 관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죠. 바로 여기서 C++의 아주 중요하고 똑똑한 설계 원칙 RII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자원 획득이 곧 초기화다인데 쉽게 말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자원을 할당하고 객체가 사라질 때 자원을 자동으로 반납하게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C++에서는 메모리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서버가 픽 쓰러지는 치명적인 버그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RII 패턴을 쓰면 그런 끔찍한 실수를 아예 할 수 없게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저기 메인 클래스에 보이는 스튜디오 유니크 PTR. 저런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게 바로 그 증거죠. 아니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걸까요? 이유는 정말 확실합니다. 첫째, 개발자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개발자가 깜빡해도 이 똑똑한 포인터가 알아서 뒷정리를 싹 해주니까 메모리가 줄줄 새는 최악의 버그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코드를 딱 보기만 해도 이 부품의 주인은 얘구나 하는 소유권이 명확해지고요. 혹시나 에러가 터져도 훨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지휘자도 만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모였습니다. 이제 공연을 시작해야겠죠? 서버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그 시동 거는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서도가 바로 서버가 짠 하고 켜실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딱 하나, 순서가 생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하나가 제대로 서야 다 함께 넘어갈 수 있죠. 이 순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서버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지켜줘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한 순서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기든 기록할 수 있게 일기장, 즉 로거를 준비합니다. 체크! 두 번째, 서버의 규칙, 예를 들면 포트 번호나 최대 동시 접속자 수 같은 설정을 불러옵니다. 체크! 세 번째,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디지털 대문, 네트워크를 활짝 엽니다. 체크. 그리고 손님들을 관리할 호텔, 유저 매니저를 준비하고 대화할 공간인 채팅방, 로비 매니저도 세팅하고요. 마지막으로 손님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통역사, 패키 처리기까지 준비하면 자, 이제 영업 시작 준비 완료입니다. 방금 제가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서버의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포트 번호는 서버의 집 주소 같은 거고요. 최대 클라이언트 수는 우리 서버에 동시에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정하는 정원이죠. 채팅방 최대 인원수도 여기서 정하고요. 바로 이런 값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 서버가 100명을 위한 작은 서버가 될 수도 1000명을 위한 큰 서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나고 서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부터 서버는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뛰어야 합니다. 바로 서버를 살아있게 만드는 끊임없는 심장 박동, 메인 루프에 들어가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그 심장 박동의 흐름, 메인 루프를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해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소식 없나?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메시지 왔네? 처리하고 혹시 문제 생긴 데는 없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처음으로. 이 순환이 바로 서버가 살아 숨쉬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한 바퀴 한 틱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딱 세 단계입니다. 첫째, select라는 함수로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편지를 보내진 않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둘째, 우편함에 쌓여있는 모든 메시지들을 하나씩 꺼내서 처리합니다. 셋째,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 너무 오랫동안 아무 말 없는 사용자를 내보내는 것 같은 잡무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 아주 단순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select라는 함수가 아주 재미있는 녀석인데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 전화 교환원을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전화선 구멍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선가 따르릉 하고 벨이 울리면 그 선에만 딱 잭을 꽂아서 연결해 주는 거죠. 모든 회선을 계속 확인할 필요 없이 일이 생긴 곳만 콕 집어내니까 수많은 연결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서버가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알아듣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지 이 똑똑한 서버의 대화 해독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 덩어리, 우리가 패킷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서버 안에서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0과 1의 덩어리가 어떻게 서버의 특정 담당자에게 전달돼서 로그인 시켜줘, 나 채팅 메시지 보내줘 같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서버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담당자를 찾아낼까요? 비결은 바로 함수 포인터 배열에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명령어 전용 단축 다이얼 전화번호부 같은 거예요. 1번 누르면 로그인, 2번 누르면 채팅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다 해놔서 어떤 요청이 오든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해당 기능을 호출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표가 그 전화번호부입니다. 보세요. 패킷 아이디가 있고 그 옆에 담당 함수 이름이 딱 적혀 있죠. 예를 들어 아이디 21번을 가진 메시지가 오면 서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로그인 함수를 실행합니다. 76번이 오면 룸챗 함수를 실행하고요. 이 방식이 왜 그렇게 좋냐면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빠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O1이라고 하는데 요청 종류가 10개든 1만 개든 담당자를 찾아내는 속도가 항상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방에 찾아내는 거죠. 엄청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담당자를 빨리 찾아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방에 들어갈래 하고 보내는 간단한 요청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 내부에선 사실 이렇게나 복잡한 과정이 벌어집니다. 이 순서도 좀 보세요. 사용자가 방에 들어오는 이 간단한 동작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검사 단계가 있는지, 이 사람 로그인 했나? 방이 꼭 차진 않았나? 이미 다른 방에 들어가 있진 않나? 서버는 절대 클라이언트를 그냥 믿지 않고 모든 걸 철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자기 할 일 하나만 하는 작은 부품들을 잘 조립해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셀렉트 모델 정말 똑똑하고 강력하죠. 하지만 수천 명을 넘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감당하려면 어떨까요? 이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IOCP나 ePOL 같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강력한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게 되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남겨두겠습니다.